BTV 뉴스에서는 올 한해 구청의 역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구청장 신념대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서울 중심 교육문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대문구입니다. 이 스튜디오에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새해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 선결 처분 시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생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1월 들어서부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도 추진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많이 아쉽죠. 안타깝고. 주민들은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일이 잘 풀어져서 주민도 편안한 그런 구정이 주민을 위한 구정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지금 지역 주민 인터뷰 들어보셨잖아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예산 체제라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예산은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서 여야 합의를 한 내용을 다시 구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산이 종결이 안 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돼서 2025년 새해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했던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준예산 체제입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17일 날 서대문 구의회에서 여야 간에 다 합의를 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 본 예산을 이틀 후에 12월 20일 날 이제 전체 회의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게 돼 있었는데 그 전날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이 합의했던 예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100% 삭감하는 그런 횡포를 부렸습니다. 더구나 이런 횡포를 부릴 때 절차를 다 지키지 않고 법령을 어기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의 요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지금까지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되는데 준예산 체제로 갔지만 우리 민생에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 4,700명, 동행 일자리 300명,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금 27억,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54억 같은 이렇게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들은 지방자치법 122조에 의해서 선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통해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이런 제2요구 부분이 지금 50일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못 열고 있습니다. 구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회의를 여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데 회의를 안 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기들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제의 요구를 해서 표결할 때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피해가 정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다시 2월 10일 날이 임시회의 하게 되어 있는 날인데 회의를 열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5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의를 또 못 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다 자문을 구해서 찾아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민생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민생 피해 우려는 막아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그 실시한 이 구정 인식
그 조사에서 네. 구민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네,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구정 만족도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차 됐을 때 67% 주민들이 구정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2년차 맞췄을 때는 79%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고 3년차 됐을 때는 82.8% 주민들이 구정에 만족한다고 하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RNR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800샘플을 면접 조사를 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만은 많은 주민들이 서대문 구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94% 주민들이 서대문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굉장히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좀 드러나고 특징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대문에 대한 만족도가 94%나 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더욱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제 궁금해하시는 지역 주민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현재 상황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서대문구에는 그동안에는 제 앞전에는 재개발하는 것을 좀 더디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쉬운 세 군데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새롭게 잘 정비가 되고 좋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주민을 위한 모든 시설들이 새롭게 보강이 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많은 그 사업장 내부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완성되게 해주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사업할 때 조합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조합의 비리가 없이 깔끔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백서도 발간을 했었고 중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아카데미를 열어서 무려 2,8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왕시장 유진상가라고 하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홍제권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26년 넘게 사업이 계속 될 안 되고 엎어지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주민들 지금 74.1% 동의를 얻어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후보가 됐고요. 금년 4월 달이면 주민들 동의를 거의 70% 육박해 해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2년에서 15년 걸리던 시간을 저희가 7년 정도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성과를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에 핫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핫플이 카페 폭포하고 예. 안산 황토길이라고 네, 또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도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많았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서대문에 홍제폭포라고 저희가 취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1년 반 사이에 무려 17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외국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팔아서 23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 이익금의 2억 원을 114명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작년에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서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서대문의 자랑은 물론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저는 이 폭포 카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잘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부여하게 하고 또 찾아오는 많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서울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황토길을 조성을 했는데 그 황토길도 조성한 지 1년 반 됐는데 77만 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이 오다 보니까 아주 그 황토길 550m 구간인데 거기에서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동 쪽에 또 하나 구간을 만들어서 800m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지금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건강 증진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례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산만이 아니라 백년산에도 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1.6km를 새롭게 조성을 했고요. 동네별로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각각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휴식 공간에 그리고 장학금 그 선한 영향력까지 네. 굉장히 자랑하실 만하신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질문 드릴 게 공공 이 산후조리원 네. 이 품에 가득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얘기 파격적이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파격이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네.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아니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과제인데요. 저희는 이런 출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2주 동안에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90%를 감면해가지고 25만 원만 내면 2주 동안 호텔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는 3.1대1 정도 됐는데 지금은 7대1 정도의 아주 경쟁률이 높은 그 산후조리원이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를 출산하시는 엄마들이 몸을 편하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또 산모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모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90%를 할인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할인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것만이 아니라 임신만 하면 단태아는 30만 원, 쌍태아는 60만 원, 그리고 새쌍둥이는 90만 원,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지원금 180만 원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 학교 입학 준비금도 주고 있어서 어쨌든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학비부 부담을 들어주고 앞으로 저희 바람 중에 하나는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아파트를 한 채를 무료로 주는 이거를 좀 꼭 채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됐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 또 기대되는 신촌의 모습 그려지실 텐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듯이 정말 11년 동안 우리 주민들 뜻과 관계없이 정책 결정자들이 실험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서부터 신촌 노타리까지 550m 구간을 운영했는데 이걸 하면서 신촌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도 하고 시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시 올레도로 차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오세훈 시장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금년 1월 1일부터 차가 다 전면에 다닐 수 있도록 됐습니다. 어떤 시장이나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지역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동안에는 차를 가져올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나빠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상권이 몰락하는 길로 갔던 것인데 정책 결정자들이 그걸 자기들 한번 결정한 내용을 고집부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정말로 그동안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가 전면 다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상권이 회복 추세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더구나 신촌은 저희 서대문의 대표적인 부도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경의선 철도를 지하로 가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에서의 선도 사업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금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촌 지역의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이런 대학 포함해서 6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이 신촌 지역에 좋은 시설들을 다시 보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연구센터라든가 또 바이오 산업단지 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청년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들을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신촌 지역에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질문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시너지 효과인데요. 서대문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대학과 연계한 그 행복 캠퍼스의 성과는 어땠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정말 저희는 서대문에는 대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대문인데 여기에 교수님들만 3,600명이 계세요.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좋은 지혜를 좀 나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대문 전체를 하나의 대학 캠퍼스처럼 생각을 하고 그 3,600명 교수님 중에서 형편이 되는 분들을 각각 1년에 25명씩 특별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그 강좌를 우리 주민들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강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아주 치매 예방의 최고 전문가가 강의를 열면 몇백 명씩 와서 강의를 들으면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챗 GPT라든지 또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점은요.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데 시험을 안 봅니다. 그리고 다 장학생입니다. 무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면 서대문 주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두뇌들이 하는 특강을 들어서 건강도 증진할 수가 있고 자기들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노화를 막는 방법을 말해주게 되면 그걸 들으면요 최소한 10년 정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강좌를 지금 저희 서대문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으로 이사 오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에 정말 집을 구하게 되면 서대문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애견 협회 부회장이라고 말씀을 네, 들었습니다. 네. 저도 또 강아지 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내 품의 센터를 필두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계신데 네.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서대문의 인구가 32만 명이거든요. 세대 수로는 16만 세대쯤 되는데 그중에 지금 3만 세대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수로는 한 6만 명 정도가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취득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에티켓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7일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도요 지방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맡아줘가지고 18가구에 18마리를 저희가 잘 돌봐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9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반려동물과 함께 서비스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훈련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로도 저희가 4km를 만들었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산책도 되지만 본인이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도 증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행동 교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점차 우리 서대문에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것보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 200%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서대문구 지금 강북 횡단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그냥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강북 횡단선은 우리 서대문이 지하철로부터 좀 혜택을 받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목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상암동을 지나서 가재울 지나고 구청 앞역이 만들어지고 홍제 사거리에서 여기 만들어지면서 정릉으로 나가는 이 노선이 강북 횡단선인데요. 이게 BC 1.0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거를 오세훈 시장께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대체 라인을 3개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번 안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1번 안이 어떤 내용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의 그 갈망,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서대문을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이 여기 만들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아서 지금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20만 명을 지금 서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성북구도 이미 서명을 다 하기도 했고 다른 구도 서명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32만 명 주민 중에서 20만 명 정도가 서명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만큼 우리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오세훈 시장도 아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제 임기 중에 꼭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서대문구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서울 중심 교육 문화 도시를 위해 나아가는 서대문구, 앞으로의 발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구청장 신년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